탈북 어민들 강제로 밀어 넘겼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다시 조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시절 안보 관련 사건 가운데는 3년 전 북한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 있습니다.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향을 밝혔지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했단 흉악범이라는 이유로 닷새 만에 돌려보낸 사건인데요.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북한 눈치 보기 논란을 불렀던 주요 사건들을 파헤치는 여러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이 오늘 출범시킨 국가안보문란 TF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제 주무부처가 아니어서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송환을 한 이유는 그 자들은 엽기적인 살인마였습니다. 선원 3명이서 하룻밤 사이에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한 희대의 살인마들이었고요. 북송을 원했는데 왜 포승줄에 묶고 안대를 씌우고 비밀리에 북송을 해야 합니까? 북송을 원했으면 반가워야 될 일인데 왜 털썩 주저앉았겠습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권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김정은 깐부 정권, 김정은 하명이나 받는 정권으로 전락을 시킨 반국가적인 반헌법적인 정권이었다. 그러면 조금 전에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공개한 사진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2019년 11월 7일이었습니다. 탈북한 북한 어민 2명이 당시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될 당시 사진 열 몇 장이 국민의힘을 통해서 공개됐는데요.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전반적인 느낌, 저 사진 보고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저 모습을 보면서 참 잘 믿기지가 않습니다. 지금 특히 이 어민 2명에 대해서 안대를 하고 포승줄을 하고 군이 호송을 못하겠다 이야기를 하니까 경찰 특공대를 동원했어요. 동원해서 저렇게 이제 강제로 갔는데 당시 상황을 보면 이들이 안대를 이제 벗기니까 저 판문점 군사 분계선입니다. 저걸 넘어가면 이제 북한 넘어가는 거죠.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군을 보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면 지금 일단 와서 귀순하겠다 의사를 밝혔는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들은 흉악범이기 때문에 넘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흉악범인지를 어떻게 확인하죠? 예를 들어서 이들이 만약에 흉악범이었다 그러면 이들의 진술, 그다음에 북한 측에서 만약에 이들에 대한 사건 기록이 있을 겁니다. 그럼 최소한 우리 정부가 귀순했다는 의사를 예를 들어서 귀순하지 않고 그냥 가겠다 그러면 바로 보내줍니다. 그러나 귀순할 경우에는 최소한 보름 이상은 조사를 해요.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 과연 그 사건에 대한 수사 기록이라는 이걸 최소한 넘겨받아서 정말 이들이 16명을 사망한 그런 살인마였는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그 여부에 지금 북한과 우리는 범죄인 인도 협정이 체결되어 있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 측에서 처벌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될 텐데 지금 이 16명을 살인했다는 건 확정적인 증거도 없으면서 지금 3일 만에 그것도 수사를 중단시키고 북한으로 이제 북송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것은 기본적으로 저는 절차도 어겼고 그리고 저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 끊임없이 살인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일반적인 어떤 정보만 듣고 그 사람이 살인마라 규정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걸 보면 과연 정말 인권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 저런 일을 벌일 수 있었을까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장면입니다. 사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볼까요? 탈북어민 2명은 일단 사진을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편한 트레이닝웨어 차림으로 지금 경찰 특공대와 함께 연행이 되는 장면이 있고 안대에 포승줄까지 지금 차 있습니다. 최병목 의원님, 제가 좀 저 사진 10장 가까운 사진을 쭉 지켜봤는데 큰 포인트는 2가지인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보신 것처럼 저렇게 판문점 군사 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고 버티는 모습과 그리고 몇 장의 사진이 그 판문점 건물 안에 있었을 때 사진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 쪽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편안한 저 때만 하더라도 본인들이 그 군사 분계선에서 넘을 거라고 예상을 못한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일단 저 상황에서도 나를 왜 판문점에 데려왔을까 하는 의문은 가지고 있었겠죠. 예. 그 뭐 판문점에 데리고 가는 것이 구경시키려고 간 건 아닐 테니까. 그렇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그런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 군사분계선 조자리가 저게 딱 넘으면 이제 북한인 곳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안대를 벗기고 나니까 나를 정말 북송시키려고 하는구나. 내 의지와 다르게 아마 그런 걸 실감을 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저 사진 그 몇 장에서 다 드러나듯이 안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면 2019년 11월 달에 그 문재인 정부가 설명했던 그 모든 내용들이라고 뭐 귀순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등 뭐 이런저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다 사실과 다르다 하는 걸 저는 저 사진 한 장으로 예.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뭐 국민의힘이 뭐 이걸 조사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여튼 윤석열 정부 당국에서도 결국은 이걸 조사하지 않겠습니까? 이걸 철저하게 조사해서 과연 우리가 지금 법률적으로 따지면 사실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 대한민국 국민이 됩니다. 예.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을 왜 저런 반국가 단체에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넘겼는가, 거스르게 넘겼는가 하는 부분은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관련자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반드시 처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최병욱 의원님의 말씀처럼 문재인 정부는 3년 전 당시에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는데 저 사진 몇 장이면 귀순날 원치 않았다는 게 고스란히 드러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원치 않았겠죠. 예, 16명을 살해한 게 본인들이 진술한 내용에서 드러나 있고요. 예, 어떤 사람을 16명을 살인한다는 건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게 북한 국적이든 남한으로 귀순을 의사를 했든 만에 사람을 16명이나 죽여놓고 그 처벌을 피해서 귀순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런데 다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너희들은 못 받겠다. 이렇게 16명을 살인해놓고 우리가 받으면 어떻게 되겠냐 해서 북송을 하는데 예. 북한에 돌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극형에 처해지겠죠. 자기가 넘어가면 죽을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선에서 생각하면 16명을 죽인 살인마를 우리가 받아줘요. 인권 부분에 있어서 보호해야 된다고 해서. 그러면 북한에서 그런 엽기적인 살인을 하면 다 넘어오면 예. 다 받아줘야 됩니까? 뭐 범죄 인도자격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슨 범죄 도피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상식선에서 이걸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새로운 정부에서 이걸 무슨 전 정권과 북한의 어떤 깐부, 뭐 친한 구려외고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거를 가지고 지금 국력을 낭비할 때가 아닙니다. 이건 잠시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예. 16명 살인한 사람을 북한에 넘겨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가장 단순한 얘기죠. 제가 제가 한마디 잠시만요. 여쭤볼게요. 예, 예. 16명 살인했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죠?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그 진술서를 썼다는 것 자체를 확인하셨나요? 요거는 제가 조금 동아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요. 예. 합조팀에서 묵기 전에 이 두 사람이 북한에서 온 두 사람이 배에서 북한 선원 16명을 살해했다고 자백을 했었고 예. 그리고 사전 첩보를 통해서 합조팀도 이것을 범죄를 짐작하고 있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의 근거는 국회 정보위라던가 관계기관 여러 곳을 취재한다는 근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잠시만요. 그런데 이제 16명을 죽인 건 팩트다라고 보도 내용을 인용해서 전예현 평론가님 말씀하셨는데 합동 조사 과정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이거가 정확히 16명 죽었는지 않았는지 100% 확신할 수 없다. 당시도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그러면 예. 조사를 받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었다고 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북한 주민이 북한 영토에서 벌인 범죄를 과연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사할 수 있느냐는 반대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정해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 제가 국제적 기준을 좀 살펴봤는데 우리가 국제적으로 인권을 얘기할 때 난민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난민도 범죄인을 보호할 수는 있지만 예. 이것이 정치적 범죄인 경우지 이렇게 사람을 살해하거나 이러는 비정치적 범죄인 흉악범들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권에 대한 기준을 말씀드리자면 그런 점도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살해했다는 거를 예를 들어서 북한 측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북한 측에도 뭔가 조사한 근거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들이 진술과 함께 북한 측에서 조사한 근거를 먼저 받아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면 될 문제예요. 자, 그런데 그것도 없이 북한 측에서 송환 요청하지도 않았고 첩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북한 측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측에도 뭔가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6명을 살해했다 그러면 북한 측에 근거가 있고 조사했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북한 측에서 그걸 받아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될 문제예요. 근데 북한 측에서 아무런 송환에 대한 요청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송환하겠다고 먼저 제의를 했어요. 3일간만 조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진술이 자체가 어떻게 확인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걸 북한과 함께 조사해서 그런 문제를 해야 될 텐데 그냥 단순히 이 사람들이 3일간 조사해서 이런 진술이 있다더라, 이런 첩보가 있다더라, 그걸 근거로 해서 저 사람들 그냥 보내면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 자체가 과연 합리적인 방법이었냐라는 문제입니다. 화면 설명을 잠시 할게요. 엽기적인 살인마다, 흉악범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탈북어민 2명을 이렇게 규정했고, 국민의힘에서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검찰에 고발 조치를 했고, 일단 시민단체가요. 이걸 들여다보겠다. 오늘 성일정 정책위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존재했는지 묻고 싶다. 아무리 만약에 백번양보의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귀순 의향을 밝혔는데 이렇게 북한으로 보내는 게 맞는 것인가?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조금 전에 사진까지 공개가 됐습니다. 그럼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어민들 귀순 의사의 진정성이 없다고 얘기했었습니다. 3년 전 화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흉악범죄라는 사실과 또 경로, 행적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김제강으로 돌아갈 때 죽더라도 돌아가지 않은 편을 자기들이 합의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기순 의사를 밝혔지만은 그 기순 의사의 진정성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 북한 주민 2명이 북송 과정에서 자해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눈도 가렸어요. 포승줄도 묶고 경찰 특공대 호위 속에 그들은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모르고. 오늘 새롭게 공개된 사진이 표현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만약 정말 살인범, 흉악범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기순 의사를 밝혔으면 헌법상 우리 국민으로 봐야 되는지 안 돼야 되는지, 저렇게 강제로 북송시키는 게 인권으로 맞는 건지, 뭐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는 것 같거든요. 아니 헌법상 보면 한반도 그 부속도서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다 규정이 돼 있으니까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해서는 이탈하는 순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가 됩니다. 귀순 의사를 밝히면.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흉악범이다 하는 걸 뭐 이제 확인을 하든지 뭐 이건 뭐 당연히 그 정부 당국에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 법률 개념상 보면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거를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본인들이 희망하지도 않는데 북한으로 돌려보내서 북한에서 처벌받도록 하는 게 과연 우리 법률 체계상 맞느냐? 저는 뭐 그 아마 그 정부 당국에서 검토를 해보면 법률 체계상도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김현철 당시 통일부 장관 그 증언 나왔지만 국회에서 저렇게 답변하는 것이 결국은 다 사실과 다르다. 내지는 누가 뭐 통일부 장관은 사실 이 과정에서 뭐 전혀 개입하지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군가가 정부 당국의 어느 다른 쪽에서 써준 거를 국회에 가서 거짓으로 지금 답변한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도 충분히 지적돼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진 설명을 조금 더 해보면 몇 가지 사진들이 좀 더 제가 다시 방송을 진행하는 와중에 긴급하게 사진을 입수했기 때문에 몇 가지 새로운 포인트들이 제 눈에도 좀 들어오거든요. 이 사진까지는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얼룩덜룩 헌병대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아마 북한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대를 쓰고 포승줄로 가려서 군사분계선을 넘는 거에 대한 본인의 인지가 됐고 그거를 거부하는 것도 있고, 앞서 저도 3년 전 보도를 통해서 기억하겠습니다만 북한군을 보고 털썩 주저앉았다라는 얘기도 당시 야당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북한군을 보고 저렇게 좌절하는 모습도 여러 사진상에서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서영주 대변인. 이거 뭐 논박들이 많으신데 일단 이것도 뭐 통일부도 새로운 정부들은 통일부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고 당시에 장관이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국회에 나와서 위증을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진술을 그러면 누가 가짜로 써줬다는 겁니까? 이런 조작 의혹을 하는 것들이 얼마나 시간 낭비인지에 대해서 저는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그냥 상식적으로 이만 말씀드릴게요. 16명을 살해하든 안 하든 간에 근데 했다고 했을 때 한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인권 차원에서 계속 받아주면 북한에서요 살인 저지르고 폭력 저지르고 흉악범죄 저지르고 한국으로 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다 받아줘야 될까요? 그런 기준들을 명확히 세워야 되는 입장에서도 송환하는 게 강제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것들은 국민들의 눈높이의 판단이 필요하다. 한 번 받아줘서 인권이 이러니까 북송 원치 않는다. 그래서 그냥 받아주고 여기서 재판하고 해요. 그러면 거기에서 흉악범들은 다 내려옵니다. 예.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뭐 난민 흉악범까지 일단 뭐 말씀하셨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 당시 2019년이라면 여기 지금 시간상으로 좀 나왔는데 북한의 어선 NLL은 넘어왔고 북한의 공식 송환 요구는 없었다. 정부가 어민을 추방한다고 북한에 공지했고 이게 당시 사진이 바로 2019년 11월 7일 귀순 어민을 북송한 겁니다. 뭐 저도 국방부를 취재해봤고 외교통일 안보 쪽에서 일을 해봤습니다만 합동조사까지는 대략 한 달 가까이 걸리고 한 3, 4주 걸리는데 단 5일 만에 이걸 한 것 자체가 물론 진짜 16명을 죽였던 아니든 그건 나중 문제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급하게 올려보내는 게 북한 눈치 본 거 아니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2명을 가지고 북한 눈치 볼 대한민국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그 2명이 대단한 어떤 정치적으로 훌륭한 그 안에서 북한에서 어떤 위치에 있다거나 뭐 황장엽 예전에 그런 분이나 이런 분 같은 위치에 있었다면 눈치를 봐서 올려보냈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저 두 분은 5일 동안 진술이 뭐 한 달 왜 안 했냐 이게 규정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근데 둘이 와서 진술을 했다고 하니 따지고 보면은 검찰 수사도 그렇고 수사의 범위 자체가 본인들이 이렇게 살해를 했다 그리고 예. 시신을 바다에 유기했다라는 진술들이 명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북한에 우리가 수사를 못하니까 가서 처벌을 받아라. 그게 맞겠다라는 판단이고 앞서 말했듯이 예. 16명을 죽인 흉악범의 진술이 맞다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주고 계속 보호해준다면 그건 안 좋은 선례가 된다. 무슨 취지인지 그런 알겠습니다. 취지이기 예.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걸 짧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참 글쎄요. 서 대변인 인권의식에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일단 법치국가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해서 바로 뭐 처형하고 바로 이런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차에 따라서 다 절차를 밟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북한에서 넘으면 받아들여야죠. 근데 그 사람들 받아서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처벌받게 하는 겁니다. 예. 그게 우리가 시스템에서 처벌받게 하는 거예요. 국내법에 대해서. 그렇죠. 북한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에서 그러면 당신은 죄를 짓으니까 다시 돌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이게 인권의 기본적인 상식인가요? 참 놀라운 저는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와서 충분히 검토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의 법 시스템이 다 돼 있는 겁니다.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고 판단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죄를 받는 겁니다. 그렇게 보장돼야지. 그럼 북한하고 우리하고 뭐가 또 다릅니까? 북한하고 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는 자유민주 국가이고 저기는 독재 국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국가와 우리하고 똑같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저들의 삶은 어떻게 보장합니까? 알겠습니다.